혼란스럽잖아. 그러니까 그렇잖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이게 애들 혼란스럽게 대체 애들 혼란스럽게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소리 잘 써. 근데 습관은 봐도 잘 안 고쳐져. 잘 이게 그래. 이게 진짜 다시 태어나거나 아니면 뭔가 진짜 엄청나게 큰 이벤트가 자기 인생에 생기지 않는 이상 잘 안 바뀌어 이게. 자, 지금 좋죠? 네, 잘 집에 보관해놓고 시험 준비 열심히 하실 분은 알아서 또 풀어보세요. 거기 단음볼로 돼 있으니까. 일단 단음볼 문제 집 난이도는 그렇게 안 높다. 아마 이거 중간 때 풀어봐서 알 거야. 거의 한 70~80% 자체가 난이도가 중하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보자. 쌤 거기 명자 절대부르시. 자, 풀어보시면 질문해보세요. 몇 번? 888? 897. 800? 97. 897? 아, 897. 이거 다 풀었냐 여기? 137페이지에 있는 문제 질문 없어? 너 해설 꼼꼼히 봤어? 887번 어떻게 푸는지 알고서? 뭐 해설을 왜 봐? 문제를 보고 나서 어떻게 푸는지 봐야지. 이게 답지하고 나온 대로 안 했어. 노트 막 10만 썼냐? 그리고 그려서. 또 어려 보일 때는 나와서 시킬 거야. 887번. 이거 모의고사 기출문제야. 887. 그 다음에 889번 같은 요게 이제 학교 내신에 딱 나오는 문제예요. 889. 이거 학교 내신 문제예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8889번 같은 게 앞에 B에도 있지. 이거 문제 하나. 이게 여러 사람이 이제 말을 했는데 한 사람만 진실이고 나머지 거짓인 거거든. 이거는 학교 내신에 진짜 영원한 단골로 나오는 문제예요. 항상. 그래서 이 문제는 푸는 방식을 우리가 B스텝에서 잘 익히셔야 돼요. 앞에 있지 여기. 이게 어디 있냐? 있었나 앞에? 앞에 없으면 우리가 여기 있죠. 827 여기 뭐야? 826, 827. 아니 827, 827이가 827이 이 문제죠. 한 사람만이 진실말을 말하고 나머지는 거짓을 말했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 푸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 A, B, C, D가 있는데 A가 진실이면 A가 진실이고 B, C, D는 다 거짓이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모순되는 거 찾으면 돼. 이런 순을 해서 찾는 거거든요. 889는 꼭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다시 887. 지금 여기 문제들을 지금 내가 내 제자들하고 한 10몇 년을 같이 오답 정리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여기서 항상 많이 물어보는 문제 빅5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내가 항상 그 문제들 니들한테 체크해 풀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거의가 다 제대로 안 푼 문제야. 그러니까 그럼 결국에는 질문하는 게 자발적 오답이냐 타율적 오답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 자발적 오답인 거는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물어봤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제대로 된 거야 학습 태도가. 근데 맞았는데 내가 다시 물어봤는데 제대로 안 푼 거면 그거는 되게 타율적 오답이야. 본인의 공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
내가 그 빅데이터가 오랜 경험 동안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니까. 887 수직선 그린 다음에 수직선이 뭐야? 아니 여기 887 수직선? 아니 그 좌표 그린 다음에 이름이 뭐야? 그게 좌표 뭐야? 좌표 좌표평면. 좌표평면과 수직선은 달라? 명확하게 다른 수학적 개념이야? 그린 다음에 그럼 당연히 그리겠지. A랑 B가 있는데. A, B 하고 그래서 먼저 A, B 길이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P A하고 빼기 3이 더 그리고 P를 A하고 A, 빼기 3이 더 하고 그래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썼다고? 하고 해서 피타고라스를 써서? 아니 한 다음에 또 Y는 빼기 3x 그 수직선 그래프 그린 다음에 계속 빼기 3 정수 K 정수 넣어가지고 계속 그래서 그렇게 정수를 다 넣었다고? 너 정수가 몇 개냐? 그거 수명이가 웃잖아 지금. 그래서 하다가 안 돼가지고 답을 봐가지고 그 답에 있는 말 이해돼? 어디 써놨는데 그러니까 네가 1등급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계속 다시 캐치해놓으니까 계속 지금 어떻게 쓸지 이게 찾고 있지. 내가 이렇게 계속 끄집어 내주는 게 본인 스스로 공부할 때 학습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학습 효과가 좋은 애들이야. 내가 이렇게 너한테 이거 했냐 안 했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하는 학생이 원래 잘해요. 그게 습관이거든. 결국 정확히 무슨 표현을 하냐, 이 문제를 해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시 풀어보고 자기 걸로 소화하고 그게 안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참 뭐랄까, 너 같은 스타일이 예를 들어 저기 전전 교과 과정에서 수능을 봤다면은 킬러 문제를 하나 맞출 수 있는 근성은 됐을 것 같아. 다 때려 넣는 거. 왜냐면 그 당시 킬러 문제가 그거였거든. 다 때려 넣는 거. 그랬는데 아쉽게도 지금 수능에는 그게 될 수가 없다. 근성은 좋긴 한데 근성이 좀 잘못된 방법인 것 같고. 이게 그 직선 L 위에 점, 기울기가 -3인 직선 L에 점이 있다.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직선 L 위에 어떤 점이 존재하는데 어떤 점이라는 건 수학에서 뭐라고? 어떤이란 뜻은 수학에서 뭐예요? 그렇지, 적어도 하나야. 아유, 신현지 씨가 오늘 발표를 잘할까? 괜히 이상한 뭐 대수에 나오는 걸 해가지고 아까도 무슨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왜 사인 세타 이러고 그러는데? 그 처음에 정할 때 잘했어야지. 예, 왜 갑자기 대수거려 해가지고 또 이거 설명하고 또 딴 것도 설명할 게 많을 거 아니야. 상당히 막 땀 흘리고 막 어리버리할 것 같은데. 자, 여기 직선 위에 어떤 점이라는 건 이 직선 위에 있는 적어도 하나의 점에 대해서야. 적어도 하나의 점에 대해서 이 점을 P라고 했을 때 이게 직각이 되는 점 P 이게 이제 이걸 만족하도록 이게 참이 되면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걸 만족하는 정수 K 겟을 구하라. 이거 두 개는 고정점이야. 움직이지 않지. 점 P는 요 기울기가 -3인 직선 위의 점에서 움직이는 점이지. 그치? 그런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 P야. 그럼 결국 이 점 P는 일단 첫 번째 점 P는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죠. 그치? 그게 해설에 나와 있는 얘기야. 첫 번째로 이게 일단 이 점P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 위의 점이라는 거를 일단 지우고 나면 어쨌든 이 각을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P는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의 점이죠. 그치? 여기에 쓰인 성질은 어떤 성질이야? 왜 원위의 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냐? 왜? 왜 점P가 성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야? 주어진 조건은 각 APB가 직각이에요. 90도. 왜 그럽니까? 왜 그래? 아시는 분? 왜 그래? 아까 끄덕끄덕 했잖아. 그거 왜 그래? 점점 아무 말 대잔치로 가고 있는데 내가 항상 이게 고민을 때리는 게 계속 역으로 안 물어보고 그냥 내가 다 알려주고 진도를 나가면은 시험 보기 전까지 서로 스마일하고 좋아. 근데 항상 이렇게 되면 시험 당일날 점수를 가지고 완전히 배신 따위로 때려지거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다 똑같아. 수학 기초 구조관에서 똑같은데 다 배운 거야. 배운 건데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지를 못해. 수학이라는 게 있잖아. 여러 가지 게 있으면 내가 여러 가지 지식을 넣어놨지. 넣어놨으면 이걸 갖고 같이 이렇게 융합을 해서 연결시키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이 학습의 기본이 수학에서 시작돼서 다른 과목으로 연쇄적으로 퍼져.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다른 과목도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는지 보이지. 왜 그래? 지름의 원주가 90도잖아. 니네 중학교 3학년 때 원주각 성질 배우잖아. 지름의 원주각 몇 도예요? 점P의 위치가 어디 있든 간에 무조건 90도지? 에? 신현지가 왔어야 빨리 대답을 했는데. 그래서 일단 1단계 점P는 성분 AB를 하는 원 위의 점이에요. 그러면 이 원의 중심좌표 구할 수 있지? 반지름의 길이는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서 점P는 동시에 뭐야? 이 직선 이거 위에 점이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따라서 뭐가 성립해? 지금 1번과 2번을 해도 논리의 관계를 잘 보세요. 점P는 성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면서 동시에 뭐야? 이 직선 위의 점이야. 따라서 결국 점P는 뭐야? 원과 이거에 뭐겠어? 이거에 뭐? 무슨 점? 네, 교점이야. 이게 이 문제예요. 따라서 이 문제는 이 직선과 요 원 있지 원. 이 직선과 원이 만나야 돼. 이겁니다. 그러면 원과 직선이 만날 조건 어떻게 돼 원빈씨? 어? 원과 직선이 만날 조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원의 중심과 뭐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보다 어때? 작거나 같아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원중심좌표 나왔으니까 얘가 반지름의 길이 얼마죠?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 걸려버리면은
다른 문제도 이거 어떻게 제대로 풀었는지 믿을 수가 없어. 자, 잘 다시 한번 분석하세요. 887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모의고사 기출문제. 학교 내신에도 정말 자주 나오고 문제집에도 많이 나오는 난이도가 이제 중3급이 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888 풀었냐 이거? 그나마 네가 풀었다고 하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거야. 이게 888 풀었어? 그 다음 888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아예 아직? 이 기산이 그렇게 오래 걸리냐? 이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래프를 원 방정식 직선 구하고 처음부터 다시 원방정식 안 구해도 되는데? 아니 저 이거 직선하고 중심 사이 거리 해가지고 처음부터 하고 있었어. 뭐가 중간에 계산이 말렸어? 말렸어? 아니 저 다시 해봤어. 이 직방이 얘잖아. 그 다음에 얘랑 원이 만나야 되니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지금 반지름의 길이는 이거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잖아. 그냥 얘가 다르게 구했냐? 여기 2루트 2잖아.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분모는 루트 10이고 분자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2 빼기 k 아니야. 그러면 부등식이 이렇게 나오니까 k 값 범위 이렇게 나오잖아.
얼렁해. 사루토가 루트 80이니까 루트 80은 9보다 작고 8보다 크죠. 그러면 여기서 2를 빼면 얘니까 이 값은 7점 얼마일 거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루트 80 빼기 1은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9점 얼마일 거고. 그러니까 결국 얘는 지금 어디야? 마이너스 9에서 7까지니까 17개겠네. 자, 그래서 하면 되고. 이제 연산 계산하는 좀 실력을 많이 다들 기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한 달 뒤면 이제 기말 끝나면 이제 대수 들어가잖아. 이제 대수 들어가면 이제 진짜 계산이 시작돼.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했던 계산 이제 실력이 드러나는 과목이 이제 대수야, 대수. 이제 대수에서는 계산도 생각하면서 해야 돼, 계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열심히 인수분해하고 당식연산하고 전개하고 이런 걸 했던 거예요. 상당한 고비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수업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 질문이 뭐라고? 이게 지금 여기 문제들이 중요 문제가 되게 많은데 일단 시간이 없으니 일단은 질문 나가야 되니까 하자. 자, 거기 보세요. 897. 897은 897번이 몇 년도인가? 2010 몇 년이지? 2013년인가 4년? 아니, 3년인가 4년 문과 고3 30번 문제였어요. 2013년인가 4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게. 네, 이거는 센시, 그 다음에 뭐 1등급 수학, 블랙라벨, 뭐 이런 문제집에 다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워낙 이건 유명한 문제고, 이건 수학을 좀 공부한 학생들은 이건 모를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거. 자, 그래서 볼게요. 문제 보면은 지금 그냥 내가 설명해줄게 이거. 자, 여기가 A, 여기 길이가 여기가 2, 여기가 3.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한 점, 여기 P를 잡아서 여기서 여기 이쪽에 수선 긋고 여기서 이쪽에 수선 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값을 이제 내가 쓸게요. 여기에 요 길이를 x라고 놓고요, 요 길이를 y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물어보는 건 뭐냐면은 x분의 ab니까 2 플러스 y분의 3을 물어보는 거야. 이거의 최소를 물어봐요. 최소. 요거의 최소입니다. 최소. 자, 그러면 보세요. 수학에서 최대 최소는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과정 이제 내년 이맘때까지 되면, 내년 이맘때 이제 미적을 다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이과 공통으로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최대 최소 개념 다 배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최대 최소 개념을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산수부터 시작해서 수학 공부에서 배웠던 최대 최소를 배웠던 개념을 순서대로 정리해보세요. 자, 첫 번째, 너희들이 중등 때까지 계속 공부했던 거기서 최대 최소를 언제부터 배웠는지 한번 끄집어내봐.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서. 최대 최소란 말이 제일 많이 기억났던 때가 뭐 배울 때였던 것 같아? 자꾸 연결시켜야 돼. 언제? 기억나는데 여기 보세요. 맨날 학원에서 학교에서 야 빨리 최대값 구해 최소값 구해 맨날 이걸 가장 많이 들었던 언제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중3 때 2차함수였죠. 그죠? 맞아요. 2차함수예요. 2차함수. 그러면 얘는 정확히 말하면 2차식입니다.
2차 식의 최대 최소 구할 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배운 게 뭐냐? 두 번째 배운 게 바로 얼마 전까지 배웠던 뭐야? 산술기하야. 산술기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에서 배우는 미분이에요. 미분.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2차식에서 배웠던 거는 요거에 그냥 특수한 거야. 2차식의 최초에서 구하는 미분은 원래 다 해요. 근데 쉬운 거니까 중학교 3학년 과정에 편제가 돼가지고 가르친 거야. 함수 맛도 익힐 겸. 그러면 일단 2차식은 2차식 최대치에서는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배웠지. 예를 들어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에서 어떤 한 변수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왔어. 그럼 그거의 최대치에서 구할 때는 우리가 2차식에서 배웠던 개념 그대로 이용하면 돼. 단 x의 범위만 잘 주의해서 판단하고. 알겠어요? 그런데 자 산술기하를 쓰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 이런 경우야. 산술기하를 쓰는 조건을 우리가 배웠었지. 어떤 경우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 뭐가 필요해? 그리고 두 수가 모두 양수일 때야. 두 수가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때 두 수의 합의 최소나 고배체들을 물어보는 꼴인 경우에 산술기하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쓰는지를 잘 알아놔야지 문제가 나왔을 때 적응할 수 있어. 고1 때는 기초 도구를 배우고 고2 때 이제 고2 때 배우는 내용들에 막 넣는 거야. 이제 대수에서 나오면은 막 나와요. 막 이렇게 이거 최소 구하는 거 딱 나온다고 바로. 이거를 아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이 고1 때 갈고 닦은 그걸로 적용하는 거야. 얘가 이거 양수 합의 최소네. 그러면 대수에서 딱 이런 문제 나올 때 바로 이거 산술기하 써가지고 딱 구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등호선 조건까지 다. 그거를 지금 이제 고1 때 배우는 거야.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미분은 아직 안 했으니까 내년에 할 거고. 자 요거야. 그럼 한번 예측을 해봐. 1번이랑 2번 중에 뭐일 것 같아 얘는? 1번이랑 2번 중에 뭐일 것 같아? 1번 가능하냐? 1번? 말이 안 되지. 이 식이 이게 2차식 모양이 나올 수 있어? 이거는 무슨 식이야? 이거는 분수식이에요. 분수식. 그치? 그런데 모양을 보니까 두 수의 합의 최소 물어보지? 맞지? 그리고 지금 보시면 x, y가 모두 양수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겠구나. 이렇게 뭔가 한번 파악을 하는 게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필요한 건 식을 만들어야겠죠? 식을 만듭시다. 여기에 지금 30도라고 조건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에서 xy에 대한 식을 하나 만들어야겠지? 그지? 뭘 이용해서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넓이입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 이거죠? 이 공식 알고 있니? 2분의 1 AB 사인 세타 알고 있어요? 넓이 공식. 자 까먹었다 하면 지금 다시 암기해놔. 이제 이거 중등 때 여러분들 저기 기하에서 배운 내용들 이제 대수에서 다 튀어나오거든요. 이제 삼각함수 들어갈 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예요. 예, 삼각형 넓이 암기해 놓으세요. 얘는 자 이제 보자. 이렇게 되겠죠. 요 삼각형을 두 개로 쪼개요. 이렇게 그어서. 그러면 위쪽 삼각형과 아래쪽 삼각형의 넓이 합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뭐냐? 2분의 1 곱하기 아래 거는 밑변이 2고 높이가 x지. 그러니까 따라서 2 곱하기 x. 그 다음에 위에 쪽 삼각형은 밑변이 3이고 높이가 y지.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결국 3은 2x 플러스 3y라고 식이 나오게 됩니다. 벡터식 하나 만든 거야. 자, 이 문제를 틀렸거나
이 문제를 질문한 학생들은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한 2등급 정도, 수능 2등급 정도 학생들은 여기까지 나와. 근데 보통 한 2등급 후반이나 3등급 후반은 학생들이 이 공식이 안 나와. 왜냐면 그 실력이 기하가 좀 약하거든, 중등께. 그래서 이 공식을 기억은 하고 있어도 생각이 잘 안 나요. 이 분포가 그렇게 돼, 이 문제. 그래서 2등급 학생들은 여기까지는 해, 수능에서. 여기까지는 하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갈려, 2등급에서. 2등급 초반, 중반 애들은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왜냐면 두 개를 엮을 수가 있거든, 2등급 초반 애들은. 이게. 그 정도는 돼야지 1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엮냐? 이게 사실 이 문제의 가장 어려운 거야. 요게. 그래서 원래 이거 엮는 거는 과거에 요 이전 교과 과정의 바이블이나 기본 정석에는 예제로 나와 있어요. 예제로 나와 있는데 지금이 없어. 근데 상당히 중요 개념이거든, 이게. 자, 이 문제는 지금 그럼 어떻게 바뀐 거냐면, 자, 이렇게 된 거야. x, y가 모두 양수야. 지금부터 이제 얘가 이 문제로 이렇게 나와. 문제 이렇게 주어져. 그리고 2x 플러스 3y가 3으로 나왔어. 이때 요거의 최소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게 문제야. 니네들 내신 시험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문제가. 꼭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정리가 됐지? 그럼 내가 이거 지워줄게.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다 지우면 뭐냐면 이렇게 된 거야. x, y가 양수다. 양수일 때 2x 플러스 3y가 3이다. 이때 x분의 2 플러스 y분의 3 이거의 최소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된 거야. 얘는 지금 이 문제야. 지금 이게 학교 내신 시험 문제야. 특히나 자사고에서는 이거 잘 내. 자, 여러분 이거 풀어보세요. 한번. 아까 우리가 이거 힌트는 산술계로 쓴다는 거를 알 거야. 지금 학교 내신에서 나올 유력할 문제 하나 같이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자, 해보세요, 한번. 자, 어떻게 나온 사람 있어요? 자, 어떻게 나왔어? 나온 사람 자신 있게 해보세요. 물론 틀렸을 거야. 어? 어떻게? 너 이렇게 했지? 이거 산술기였었지? 그러면 코시를 썼다고? 오, 이걸 코시를 썼어? 산술기로 쓰라고 했는데? 코시를 써서 어떻게 했는데? x분의 2 제곱? 루트 x분의 2 제곱 더하기 그리고 오, 나는 코시였으면 했어? 웬일이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 루트 2x 제곱? 이거?
여기가 지금 이쪽을 여기가 2개 나와야 되잖아. 지금 이 루트랑 여기가 A 요거랑 이쪽에 있는 놈 이쪽에 있는 놈이랑 이걸 곱해서 얘가 나야 되잖아.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로 했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쪽은 뭐가 들어가? 루트 2x랑 x분의 루트 x분의 2의 곱이잖아. 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게 그러면 얼마냐? 2대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근데 이게 지금 3이니까 그렇죠. 코시를 쓸 거면 이렇게 써도 되겠지. 코시. 얘를 산술기하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이 주어진 식과 얘를 곱하세요. 이 뿌리가 되게 중요해요. 자, 곱하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더하기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요 식 잘 보세요. 이 식은 요 놈이 3이야. 그러니까 얘는 3 곱하기 이 놈이야. 우리가 구하고 요거 이게 요 식이에요. 요 식이 의미하는 건. 그러면 자, 얘 이거 산술기였으면 어떻게 돼요? 2 루트 예제 얼마입니까? 12죠. 그죠?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등호는 두수 이놈과 이놈이 같을 때지. 자, 같을 때니까 뭐냐? 지금 얘랑 얘랑 같을 때야. 그러면 결국 뭐냐? x랑 y랑 같을 때입니다. 자, x랑 y랑 같아. x랑 y랑 같아. 그러면 x는 5분의 3, y도 5분의 3이겠죠. 자, 따라서 결국 요 식의 최소값은 얼마냐고? 25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식이 이 식이니까 양변 3으로 나누면 최소는 3분의 25. 그래서 이게 산술기하로 풀면 이렇게 되고 코시를 쓰면은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잘 만들면 돼요. 근데 코시 만드는 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좀 이제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코시는 어차피 1학기 기말이 끝나면은 이제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활용도가 빵이에요. 하지만 산술기하는 얘기했지? 수능 개념이야. 수능 개념. 절대 까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산술기하 개념을 많이 이용해야 돼. 따라서 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는 이 당시에 30분 치고 되게 그래도 쉽긴 했는데 여기까지는 잘하는 애들이 많았지. 이 식은 잘했어. 고등 때 연습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처음에 여기서 이 넓이식 이용해서 만드는 요거를 못하는 애들이 많았죠. 특히나 이제 도형이 약한 학생들 넓이 개념 이용한다는 걸 잘 파악을 못해서 많이 틀렸지. 또 질문하세요. 시스템 없어요? 자, 없으면 이제 우리 저기 함수 몇 번까지 했냐? 함수가 몇 번까지 했지? 자, 981번. 자, 유형 1, 2, 3, 4까지 했죠? 아, 5, 6. 질문해 보세요. 유형 1, 2, 3, 4. 유형 1, 2, 3, 4. 5, 6까지. 질문?
없어요? 풀어보셨나? 하신 분들? 그래? 자 그럼 내가 반대로 확인해 볼게. 961번 어떻게 풀었어 주영씨? 책정은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푼 거 어떻게 풀었어? 961번은 어. 하나하나 다 대입해서 했거든요. 너 설마 여기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대입했냐? 원빈 씨? 이거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대입하면 돼, 안 돼? 저 하면서 안 풀었어요. 961번. 자, 이 문제에서 지금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 961. 되고 x에서 y로가 함수인 거랑 함수가 아닌 걸 어떻게 찾을까?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떤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 어떤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죠?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저기 내가 다른 기초만 해도 하는 얘기들 있잖아. 지금 여기 이쪽에 뭐 이제 같이 오래 했던 사람들은 여기도 뭐 선행 한두 번 했을 텐데 이쪽이 우리가 올 초에 한 번 했고 겨울에 여름에도 한 번 했지. 근데 있잖아. 니네들 고1 때 공통수학 할 때 그때 이해되는 거랑 느낌 다르지? 생소한 기분 들지 않냐? 고1 때, 그러니까 1학기 때 배운 거는 사실 중학교 때 배운 거랑 겹치는 게 많지. 그러니까 좀 친숙하지.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미천이야 이제. 모든 학생들의 미천. 이제 2학기 때부터 배우는 내용들은 앞으로 쭉 그럴 텐데 이제 나한테 익숙한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것들만 이제 쏟아져 나와. 그럼 무슨 말이냐? 그거에 여러분들이 적응해야 돼. 계속.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때 생각 많이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거는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이야. 내가 배운 개념을 여기 연결시켜야 돼. 개념. 그러려면 반드시 기본적인 용어들, 내가 배웠던 내용들은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얘가 지금 정의역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공역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이 문제에서 x에서 y로 함수가 돼야 된대. 이거. 그래서 쭉 함수식이 5개 나와 있어. 이게 난이도가 중으로 돼 있잖아. 중으로 돼 있는데 이 중이 여러 가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야. 내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이거를 풀 때 딱 2가지 경우로 나눠져. 풀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경우냐? 첫 번째 값을 넣어. 값을 넣어. 값을 넣었는데 제일 심한 케이스는 정수를 넣어. 마이너스 0이. 제일 심한 케이스가 정수를 넣고 대개는 그렇게 넣어. 그리고 한 100명 중에 한 3명, 한 5명은 이제 원래 방식대로 풀어. 원래 풀어야 되는 개념대로. 지금 대입해서 푸는 게 될까 안 될까? 수정아 될까 안 될까? 모르겠지. 대입해서 풀면 될까요? 원빈 이거 대입해서 풀면 될까? 아까 네가 대입했잖아. 문제 하나 풀 때 정수 다 대입했다며. 이거 대입하면 될까 안 될까? 아직 여러분들이 함수 개념 이해 못하고 있는 거야. 함수는 뭐로 시작해요? 함수가 정의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되지? 전 시간에 내가 엄청 강조했던 게 막 있지 않아? 막 영어로까지 적어주면서 막 이게 의미가 이거라고? 함수라고 말하려면 뭐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
정의역이잖아. 정의역. 그래서 함수식 볼 때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정의역이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중요해. 지금 정의역 이렇게 나와 있지. 이거 수의 범위가 뭐야? 자연수야, 실수야, 유리수야, 무리수야? 이 범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면은 통상적으로 무슨 수라고 말할까? 우리가 별다른 표현이 없으면 모든 고등학교 교재에서 얘기하는데 수 A라고 나왔는데 별다른 표현이 없으면 그 수는 실수로 약속하고 가. 그러니까 유리수면 유리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정수면 정수라고 얘기해주는 거야. 얘는 실수야. 그러니까 정의역 수의 함수는 기본적으로 정의역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야. 이게. 그러니까 함수 개념이 잡혀있는 학생들은 잘 이해를 하나 애들은 딱 볼 때 함수 볼 때 정의역 수 범위도 먼저 딱 봐요. 이게. 그럼 이제 판단이 되거든? 이게 지금 실수야. 그러면 값을 대입해서 파악을 할 수 있냐? 있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실수가 몇 개가 있는데? 몇 개 있죠? 무수히 많아. 그럼 그 무수히 많은 수들을 다 대입할 거야? 이게? 예를 들어 만약에 이 문제가 만약에 정수라고 주어졌어. 정의역의 범위도 정수고 공역도 정수야. 그러면 얘는 대입을 해야겠지. 그렇지. 왜냐하면 이 범위에 있는 정수는 정의역 값이 3개밖에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대입해서 푸는 거잖아. 전 시간에 예제 유제도 그렇게 풀었고. 그런데 얘는 지금 뭐야? 실수야. 실수는 이 사이에 있는 실수가 무한해. 그걸 대입을 해? 대입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뭐 배우지? 함수 배워, 함수. 그럼 뭘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 그래프를 그려야지. 그래프를 그려서 지금 이 정의역 범위 내에서 이 함수 fx의 치역의 범위가 공역에 포함되는지를 그래프에서 확인을 하셔야죠. 이게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프 보는 법이야. 그래프. 이제 진짜 함수야. 이렇게 함수의 의미를 개념적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정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야. 여기가 정의역이야. 지금 마이너스 1일 때 0이고 1일 때 y값은 2입니다. 그러면 정의역이 지금 이렇게 범위가 있을 때 y값의 범위를 보면 어때요? 마이너스 1일 때 0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야? 1일 때 2. 직선꼴이니까 계속 함수값들이 여기에 계속 모이지. 이걸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걸 시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끔찍해지는 거야, 이제 함수가. 그러면 치역 범위가 어떻게 돼? 여기가 되지? 그죠? 지금 마이너스에서 1까지 수일 때 y값들이 지금 수직선 y축이 어디에 꽂히는지가 보이죠, 지금? 그러니까 치역 범위는 0에서 2까지입니다. 자, 치역이 공역에 포함돼, 안 돼요? 포함되지? 그러니까 이건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아, 이거는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x에서 y로 함수가 되려면 여기서 필요한 개념은 뭐야? fx의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이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x값 자체가 정의역의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값을 넣어서 파악할 수 없어요. 이때 또 이제 바보 같은 짓거리 하는 애들 있거든? 어떤 짓거리 하는지 알아? 아니 그냥 마이너스 1일 때 넣고 1일 때 넣어가지고 이 사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그 학생이 만약에 학교에서 1등급이면 내가 이해를 해. 다 알고 나서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특히 이제 중학교 수준의 수학 실력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정말 답이 안 나와.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맞지.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고 1이면 2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함수의 식이 직선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직선. 이게 만약에 직선이 아니라 포물선이야. 포물선인데 x 범위가 여기서 여기까지야.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을 때 값이 여기고 2 넣었을 때 값이 여기야. 그럼 함수값 범위가 여기 사이야? 맞아요? 네, 물어볼게요. 자, 지금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예요. 자, 치역 범위 여기 맞아? 수영아 맞아 아니야? 모르겠지. 그래프 보는 거 모르겠죠? 다시 봐. 마이너스 1일 때 값 여기야. 그 다음에 x가 2값일 때 y값 여기야. 찍히지? x가 2값일 때 y 찍히지? 어디까지 찍혀? 여기 최소값까지 찍히잖아 지금. 그리고 다시 x가 2값일 때 y값 여기 찍히지? 그럼 결국 y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야? 이거잖아. 이게 지금 그래프를 안 보이시는 분들은 진짜 함수 그래프에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될 거야. 코피치 한 10번 터지고. 지금 이게 이게 잘 그래프가 익혀지지 않는 것 자체가 되게 심각한 얘기거든 지금. 이게 왜 이거냐면은 지금 이거는 월수금의 첨삭반 기초반 애들이면 내가 이해를 해. 걔네들이 이걸 몰라. 근데 여기는 그 반 아니잖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니네들 고등 와가지고 함수 나오면은 그래프 많이 그리라고 했던 거야. 다 지금을 위해서야. 지금 1학기 때는 그냥 걔가 진나 속아진다고 들었지. 이제 조금씩 튀어나올 거야. 이제 다 단순했던 이유는 그것 때문에 한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부터 슬슬 이제 시작이야. 이제 대수 들어가봐. 이제 작살낼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똑같이 961의 2번. 자, 두 번째 fx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똑같이 보세요. 자, 아까 내가 이거를 지금 이 함수 정의역이 이 범위일 때 함수값의 범위, 즉 치역 범위를 구해서 공역에 포함된지 확인해야 된다 했을 때 그래프를 그래서 파악해야 되는 이유지. 이해돼? 실수 전체야. 값 못 넣어. 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1차 함수는 그릴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x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예요. 마이너스 1일 때 y값을 구해보면 얼마가 되냐? 3. 그 다음 1일 때 y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치역범위 어떻게 나오니? 어떻게 나와 지금 치역범위? 어떻게 나와? 치역범위 어디에서 어디까지야? 여기지? 자, 그러면 지금 치역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니까 공역에 포함돼요? 포함되지? 그러니까 이건 함수 돼요. 그 다음에 3번.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또 니네들 그때 절대값 기호 포함된 그래프 연습을 시킨 거다. 항상 앞을 보고 이런 게 있으니까 대비를 해가지고 잘 해라 라고 하면은 그걸 꼭 제대로 하는 애들이 100명 중에 한두 명이고 나머지는 개가지나 소라지나 하겠지. 3번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 내가 그때 여름 때 내가 이렇게 문제까지 만들고 시간도 계속 한 수업을 한 대여섯 번에 걸쳐가지고 계속 내가 단계적으로 풀어라고 했었지. 10문제씩 그리고 확인하고. 그게 있잖아. 진짜 거짓말 하고 니네들이 처음이야 그렇게 준 게. 지금 고2 애들한테도 그렇게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니네들한테 해줄 걸 다 해준 거야. 그때 나 준 게. 그때
그때 진도 나오고 딴 거 하느라 바쁜데 시간 할애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중요하니까 해준 거거든? 그러니까 책임들은 본인들이 지세요. 얘는 1,0에서 꺾이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x 범위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야. x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냐면 1이죠. 그 다음에 x가 1이니까 0. 그러면 정의역이 여기일 때 얘는 지금 y값 범위가 지금 쭉 값들을 보면 어디까지요? 여기지. 0에서 1까지. 그래서 부분집합 되죠? 그 다음에 4번 이참수. 자, 이참수 fx는 x제곱 플러스 2. 꼭지점 좌표 얼마야? 꼭지점 좌표 얼마? 얼마야? 0,2지. 축방정식 얼마야? 축방정식 축방정식 뭐야? x는 정말 야 진짜 씨. 축방정식 x 이퀄 p. 진짜 중3 때 이것만 한 진짜 수백 번을 쓰지 않았냐? 그리고 고1 1학기 때도 이걸 또 하고. 축방정식 뭐야? 다시 얘기하면 x는요. 아니 대칭축이 y축인데 어떻게 축방정식 x 이퀄 2가 그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냐 얘가 지금. 내가 니네들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뭔가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다 가능성 이렇게 보고 한 게 가장 큰 잘못인 것 같아.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인간은 항상 가능성이 있다고 항상 내가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믿었었는데 이젠 아니야. 될 놈 되고 안 될 놈들은 안 돼 원래. 생각했지. 이게 뭐가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함수가 얼마야? 3이지. 그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1에서 어디? 1까지야. 1까지. 1일 때도 3이야. 치역범위 어떻게 돼? 치역범위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해.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지? 그러면 치역범위 어떻게 돼? 치역범위 뭐야?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 맞죠? 이게 있잖아. 지금 내가 자 얘들아 마이너스 때 값 여기지. 여기에 있고 y값 찍히고 여기일 때 이렇게 찍히고 이렇게 찍지. 이것도 지금 사실 중학교 애들 중1 애들 처음 배울 때 해주는 설명이야. 얘 니네 지금 고1이거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초가 부족하다 그러면 집에서 많이 그려보고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될 때 바로 y값이 여기다 이게 들어와야 돼. 숙달돼가지고 그렇게 돼야 내년에 이제 지수함수 그리고 여기에 삼각함수 그린 다음에 뭐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지금 기초 단계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자 부분집합 돼요? 이게 웃을 일이냐? 웃기지? 나도 웃겨. 같이 대수를 할 생각하면 정말 진짜 미칠 것 같아. 5번 보기는 니네들이 해봐. 이거 그래프는 제대로 그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지금. 아휴.
자, 5번. 꼭지점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리고 이차함수 지금 아래로 볼로이고 y절편. y절편 얼마야? 얼마입니까? 이렇게 그려서 x가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1까지야. 1 대입하면 y가 2죠. 그래서 x가 이렇게 변해. x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렇게 변해. 그럼 y 값은 이 그래프는 어떻게 변해요? 마이너스 1일 때 여기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변하지? 그지? 진짜 정말 자세하게 하는구나 진짜. 무슨 중학교 수업반도 아니고. 그러면 y축 y범위 어디에서 어디까지 찍혀? 어떻게 찍어야 돼? 어디서부터? 여기지? 여기서 어디까지? 이렇게 찍어야 되지. 그럼 치역 범위가 마이너스에서 2까지. 자, 쉬었다 합시다.